그 몸에 설마 그 색깔은?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왕조가 하늘 아래 강건하게 서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어둠이 깔린 궁궐 위로는 별들이 총총히 빛났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결코 별처럼 빛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궁중에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한 여인의 생명, 바로 궁중여종.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깨어나야 했던 삶. 해가 뜨면 끝없이 몸을 혹사시키는 노동에 매달려야 했고 해가 져도 쉴 수 없었습니다. 고된 잡력의 연속이었습니다. 미천한 것, 너의 더러운 손으로 이 귀한 다과의 흠집이라도 냈으면 네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줄 알아라. 송구하옵니다. 소인이 부족합니다. 내명부 상궁들의 싸늘한 눈초리와 매서운 질책은 마치 살을 내는 가시 같았고 미천한 여종의 몸은 날마다 크고 작은 상처로 뒤덮였습니다. 그녀는 맞서 싸울 힘조차 없었고 그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채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지친 몸으로 겨우 잠든 밤에도 소영은 결코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꿈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미로, 알 수 없는 공포,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비극의 잔상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어릴 적 기억인 듯 꿈속에서 그녀는 늘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비명처럼 들리는 바람 소리와 찢겨진 옷자락, 어딘가에 선명하게 박혀있던 희미한 핏자국, 그리고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듯한 알 수 없는 여인의 흐릿한 형상. 그 모든 것이 비극을 암시했지만 꿈속의 소영은 무엇이 비극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 꿈은 무엇인가? 왜 나는 이토록? 그러나 이 깊은 밤, 단 한 사람만이 궁궐에 스며드는 기묘한 기운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최고의 관상가, 현령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궁궐 전체를 감싸는 알 수 없는 왕후의 정기를 감지하고 밤마다 그 근원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정기와는 다른 마치 깊은 땅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미약하지만 강렬하게 솟아나는 새로운 운명의 흐름이었습니다. 그의 꿰뚫어보는 눈에는 그 기운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왕후의 정기라기엔 묘하구나. 이리도 미천한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기운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분명 무언가 거대한 운명이 움트고 있다. 그날 밤도 소영은 낡은 왕실 창고를 청소하는 고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발길이 뜸하고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는 잊힌 공간이었습니다. 촛불과 희미한 달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숨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몸에 설마 그 색깔은 왕후의? 누구시오? 거기에 누가 계시오? 왕후의 징표, 월광비색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미천한 여종 소영의 몸에서 피어난 그 신비로운 빛은 조선 최고의 관상가 현령대감의 눈에 비로소 왕후의 운명으로 꿰뚫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의 빛은 동시에 궁궐의 깊은 곳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과 피바람을 몰고 올 비극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궁궐은 잠들었지만 현령대감의 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목격한 믿을 수 없는 광경. 달빛 아래 여종의 목덜미에서 섬광처럼 피어오르던 옥색 광채. 바로 월광비색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꿰뚫어본 운명의 이치 속에서도 그토록 완벽하고 강렬한 왕후의 징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징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졌다고 믿었던 왕실의 진정한 혈통, 그 피 속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운명의 부름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 허나 내가 꿰뚫어본 운명의 진실은 거짓이 아니었다. 이 미천한 여종의 몸에 어찌하여 왕후의 관상과 월광비색이 왕실의 역사를 꿰뚫어봐도 이토록 기묘한 운명의 조합은 없었다. 선대왕비의 가문이 단절된 지 언 30년. 그 피가 이토록 척박한 땅에서 다시 솟아날 줄이야.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나간 왕실의 비극적인 역사가 마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단절되었다고 믿었던 그 핏줄에 월광비색이라는 비밀스러운 징표가 있었다는 것은 궁중의 오래된 야사 속에만 전해지던 전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령대감은 그 전설이 진실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소영은 여전히 불안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꿈속의 비극적인 잔상은 더욱 선명해졌고 지난밤 왕실 창고에서의 기묘한 만남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늙은 노인의 떨리던 눈빛, 그가 떨어뜨린 붓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목덜미를 가리키는 듯했지만 아무리 만져봐도 그곳에는 평범한 살결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혼란과 함께 꿈속의 비극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습니다. 대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 노인은 왜 그리 나를 보았나? 같은 시각 궁중의 실세 윤상궁은 현령대감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궁궐 내 모든 소문이 들려왔고 그 소문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촉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궁중의 권력 구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현령대감은 그저 노망든 늙은이일 뿐이었으나 지난밤 그가 왕실 창고 근처에서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보고는 윤상궁의 촉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현령대감, 그 늙은이가 최근 들어 심상치 않구나. 어딘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폐쇄된 구역을 배회한다지. 늙은이라 할지라도 그 눈은 여전히 날카롭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내가 이 내명부의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보았는데 감히 어떤 미천한 것이 감히 내 길을 막으려 드는가. 나의 눈은 그 어떤 불순한 의도도 꿰뚫어 볼 것이다. 현령대감은 자신이 꿰뚫어본 운명의 진실을 확신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왕후의 운명을 지닌 소영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미천한 여종으로 자란 소영의 진짜 신분과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찾듯 그녀의 주변에 드리워진 과거의 흔적들을 꿰뚫어 보는 듯 예민한 촉수를 세웠으니 이보게,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이가 누구인지 아는가? 그러나 현령대감의 은밀한 움직임은 이미 윤상궁의 촘촘한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령대감의 눈이 소영에게 향해 있음을 간파했고 소영이라는 미천한 여종이 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기에 조선 최고의 관상가까지 움직이는지 자신의 정치적 촉수로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노려봤습니다. 아직 그 비밀의 실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감은 무언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운명의 불꽃과 그것을 꺾으려는 거대한 암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현령대감의 움직임은 궁중의 실세, 윤상궁의 촘촘한 감시망에 정확히 포착되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촉수는 조선 최고의 관상가가 미천한 여종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단순한 노인의 호기심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랜 궁중 생활을 통해 그녀는 숨겨진 비밀이야말로 권력을 움켜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윤상궁은 즉시 소영을 주시했고 그 작은 여종의 몸에 무언가 자신의 야망을 위협할 거대한 불씨가 숨어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아이 소영이라 하였느냐? 며칠간 그 아이가 맡은 임무는 무엇이든 2배로 늘리고 가장 고되고 힘든 잠력만을 맡겨라. 한밤중에 창고를 드나든 것도 마음에 걸리니 밤늦도록 홀로 시키는 일이 없는지 감시하고 나에게 보고하라. 그 아이에게서 혹 무언가 특별한 것이라도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내게 알리도록 내가 반드시 그 아이의 본질을 알아낼 것이니. 윤상궁의 지시가 내려지자마자 소영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고된 잠력이 이어졌고 내명부 상궁들과 궁녀들의 괴롭힘은 날마다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어붙고 온몸에 멍이 들며 조롱 섞인 비웃음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궁궐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윤상궁의 차가운 눈빛이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감시를 느꼈습니다. 저리도 미천하고 천한 것들이 어찌 궁궐의 공기를 마시고 있는가. 버려진 것들은 마땅히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법이지. 꿈에서 보았던 붉은 빛. 이 노을과 어찌 이리 닮아 있는가. 마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고된 괴롭힘은 죽음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윤상궁은 소영을 시험하기 위해 다과상의 독액을 몰래 흘려 넣었습니다. 독액을 마신 소영은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질 뻔했고 눈앞이 흐려지며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그림자처럼 드리운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알 수 없는 기억의 파편들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과거에 겪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자신을 덮치는 듯한 기시감이었습니다.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깨어나는 기억들은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으니 독액으로도 실패하자 윤상궁은 궁궐 내
낡은 지붕 수리를 가장해 기와가 떨어지도록 조작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소영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모든 사고는 철저히 우연으로 위장되었지만 소영은 그 모든 우연의 뒤에 자신을 노리는 윤상궁의 그림자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의 내면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느낀 익숙한 기시감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위협이 있었음을, 자신의 삶 자체가 거대한 음모 속에 감춰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대체 이 몸에 무슨 일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끌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가? 이 꿈들이 설마? 현령대감의 충격적인 경고와 함께 손에 쥐인 쪽지, 월광비색이라는 미지의 운명과 자신의 몸에 숨겨진 비밀. 소영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운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왕후의 운명을 지닌 미천한 여종. 이제 소영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결의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윤상궁의 그림자 속에 드리워진 죽음의 궁중에서 스스로 빛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현령대감의 경고는 소영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몸에 깃든 월광비색이라는 낯선 운명, 죽음의 위협, 그리고 잃어버린 과거. 쪽지 한 장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그녀를 짓눌러왔던 알 수 없는 불안감의 실체를 파헤칠 유일한 열쇠임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 진정한 운명이라는 현령대감의 말은 미천한 여종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습니다. 왕실 보물창고, 그곳에 나의 진실이, 아버지가 남긴 흔적이라니. 나는 대체. 죽음의 궁궐 속 소영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복한 호위무사와 순찰하는 궁녀들의 시선을 피하며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익숙한 궁궐의 구조였지만 숨죽이며 걷는 밤의 궁궐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위협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현령대감의 쪽지에 그려진 약도를 떠올리며 기억 속 궁궐 지형과 맞춰가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차가운 벽을 짚고 닫힌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피하며 자신의 그림자마저 숨겨야 했습니다. 마침내 소영은 왕실 보물 창고 앞에 다다랐습니다. 육중한 목재 문이 그녀의 앞에 닫혀 있었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수많은 세월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려는 찰나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자 누군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고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먼지 쌓인 왕실의 유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왕실 호위무사의 복장을 한 이연 도령은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의 시선이 현령대감이 쪽지에 그려준 낡은 폐물함이 놓인 곳에 멈추는 것을 보자 소영은 그의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낡은 폐물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꿈속에서 보았던 것과 희미하게 닮은 낡은 놀이개 그리고 빛바랜 서찰 한 묶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잊힌 듯 묻혀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살아있는 실처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연 도령이 소영의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돌립니다. 그의 칼이 번개처럼 소영의 목덜미를 겨눕니다. 누구냐? 감히 이곳에 침입한 자는? 너는 어찌하여 이 귀한 폐물함을 탐하는가? 아니, 소희는 그저? 설마 월광비색, 이 놀이개는 왕실의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었던 비밀 유물이거늘 어찌하여 너가? 아니다, 착각인가? 현령대감께서 말씀하신 왕후의 운명을 지닌 아이, 이곳에 잠들어 있던 것은 단순한 폐물이 아니오 지워진 역사의 증거이자 당신의 모든 비극을 설명할 유일한 기록이오. 당신의 아비는 선대왕의 하나뿐인 동생 왕숙날이었고 어미는 남몰래 사랑했던 궁녀였소. 윤상궁이 현 왕비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고 왕실 권력을 장악하려 역모를 꾸며 당신의 부모님을 죽이고 당신마저 죽음으로 위장하여 버린 것이오. 당신은 죽었다고 위장된 왕실의 핏줄이자 진정한 월광비색의 운명을 지닌 분이오. 자신이 여종으로 버려졌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소영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속에서 마치 살아있는 악몽처럼 그녀의 뇌리를 쉴 새 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은 자신을 짓눌러왔던 알 수 없는 슬픔과 불안감의 근원을 비로소 알아차린 순간 소영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내 부모님이 왕실의 핏줄이라니. 윤상궁 그 여자가 내 가족을, 내 운명을 짓밟고 이연 도령, 믿을 수 없소이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비극이. 그 기록은 진실이오. 아가씨는
돌아가신 선대 왕숙나리의 유일한 혈육이자 왕후의 핏줄을 잇는 월광비색의 운명을 지닌 분이시오. 윤상궁은 현 왕비를 허수아비로 내세워 궁중 권력을 손에 쥐려하기에 당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오. 그녀는 이미 당신의 몸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에 때가 왔구나. 왕후의 운명을 지닌 월광비색은 피할 수 없는 법. 그대는 이제 과거의 미천한 여종이 아니다. 운명의 무게를 감당하고 진실을 꿰뚫어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너 몸에 깃든 비색의 빛은 너를 지킬 것이며 동시에 너를 진정한 왕으로 이끌 것이다. 허나 그 길은 피로 물들 것이니 각오해야 한다. 현령대감의 심오한 통찰과 이연도령의 굳건한 지지 속에서 소영은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현실적인 자신의 출생과 마주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윤상궁에게 빼앗긴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뜨거운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왕후의 운명, 월광비색, 좋습니다. 저를 지키지 못했던 이 몸을 제 부모의 피를 뒤집어 씌운 그자들에게 기필코 복수할 것입니다. 윤상궁, 내년에 탐욕이 빚어낸 이 피의 역사를 내가 반드시 바로잡고 나의 모든 것을 되찾으리라. 현령대감님, 이현도령님, 저를 돕고 인도해 주십시오. 소영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복수를 맹세하는 동안 궁궐의 암투는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소영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윤상궁은 자신이 두려워하던 월광비색의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왕후의 진정한 핏줄이 발현될 때 나타난다는 전설 속의 징표, 그녀의 정치적 야심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 아이를 직접 내 손으로 처리하겠다. 섣부르게 움직여서 정체가 탄로 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사고로 위장해야 한다. 감쪽같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내가 그 아이의 운명을 직접 꿰뚫어 끝장낼 것이다. 윤상궁은 친절한 가면을 쓰고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소영의 몸에 깃든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왕후의 징표가 과연 존재하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소영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는 척하며 월광비색의 흔적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확신 대신 의구심만 품은 채 자연스러운 사고로 위장된 함정을 실행했습니다. 소영아, 혼자서 힘들게 일하는구나. 어인일로 이 깊은 곳까지 내려왔느냐? 지난번 사고는 없었니? 내가 가끔 어딘가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마음고생이 심한 괴로구나. 소인, 괜찮사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소영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자신의 목덜미로 향하는 것을 느끼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윤상궁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영에게 독초의 향을 마시게 하여 소영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영은 정신이 아득해지면서도 이 향이 자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윤상궁이 의도한 방향으로 흐느적거리기 시작했고 마치 죽음을 향해 춤추는 듯했습니다. 비색이라, 왕후의 징표라. 내까진 미천한 것이 감히 내 자리를 넘본단 말이냐. 여기서 너의 운명을 끝장내주마. 내 몸에 깃든 월광비색 따위 영원히 어둠 속에서 봉인될 것이다. 윤상궁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영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월광비색이라는 왕후의 징표 자체를 봉인하여 영원히 왕실에서 그 핏줄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윤상궁의 손에서 빛이 사라진 기묘한 횃불이 소영의 목덜미를 향하자 소영은 죽음의 문턱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의식이 꺼져가는 순간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악몽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의 비극적인 죽음, 자신을 향한 비열한 배신들, 그리고 윤상궁의 야욕. 내년, 감히 나의 빛을 봉인하려 했느냐? 윤상궁, 내 운명은 너의 더러운 손으로 꺾을 수 없다! 이 빛은 감히? 죽음의 문턱에서 소영의 월광비색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윤상궁은 소영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월광비색의 기운에 압도되어 도망치듯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소영은 힘없이 쓰러졌지만 그 눈빛은 복수와 운명을 향한 굳건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이현도령은 소영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월광비색의 기운을 느끼며 경탄했습니다.
소영 아가씨, 괜찮으시오? 어찌 이토록 강렬한 월광비색을. 이것이 정영 아가씨의 진짜 힘이었군요. 윤상궁, 그녀는 나의 운명을 봉인하려 했소.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소. 이연도령,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리라. 나의 이 빛으로 그 모든 거짓과 악을 꿰뚫어 밝혀낼 것입니다. 현령대감은 소영의 각성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현령대감은 소영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운명을 숨기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는 대결인 것이었으며 왕실을 바로잡고 진정한 왕후가 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인 것이었습니다. 윤상궁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월광비색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윤상궁은 필사적으로 소영 아가씨를 사수를 부리는 여물로 몰아붙일 것이야. 피할 수 없는 대결. 허나 이것이야말로 소영 아가씨가 진정한 왕후의 길을 걷기 위한 통과 이래가 될 것이다. 이현아, 자네는 소영 아가씨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녀가 가진 꿰뚫어보는 능력을 키워주어야겠지. 윤상궁은 소영을 요물로 몰아붙였습니다. 전하, 이 미천한 여종 소영은 알 수 없는 사수를 부리며 궁중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서는 괴이한 기운이 맴돌며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요물을 처단하여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나직이 소영에게만 들리도록 현령대감이 말합니다. 그들의 거짓은 너를 해칠 수 없다. 너의 월광비색은 단순히 빛을 내는 징표가 아니다. 그것은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이자. 그리고 그들이 숨긴 모든 비리를 왕실 보물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월광의 거울 기억하거라. 현령대감의 말은 소영에게 새로운 지혜의 문을 열었습니다. 월광비색이 단순한 징표가 아닌 진실을 꿰뚫고 드러내는 힘이라는 것을요. 소영은 이연도령과 함께 현령대감이 일러준 대로 궁궐 깊숙이 숨겨진 월광의 거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왕실의 비밀을 꿰뚫어보며 봉인해왔던 오직 왕후의 핏줄만이 다룰 수 있는 신비로운 유물이었습니다. 전하, 이 여종의 부모는 영모를 꾀한 자들입니다. 그 더러운 피가 어찌 감히 왕실의 정기를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영모 문서를 보십시오. 이 요물은 마땅히 주살되어야 마땅합니다. 거짓입니다. 마마, 제 부모님은 결코 영모를 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마의 탐욕과 권력을 위한 조작된 음모일 뿐입니다. 저의 월광비색이 모든 진실을 꿰뚫어 밝혀낼 것입니다. 소영은 월광의 거울을 자신의 목덜미에 가져다 대며 거울을 통해 윤상궁의 영모 문서를 비춥니다. 소영의 월광비색이 월광의 거울과 공명하는 순간 거울은 단순한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윤상궁의 왕과 대신들 앞에서 내민 영모 문서에 위조된 필체, 거짓 인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윤상궁의 탐욕스러운 본성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은 경악했고 윤상궁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거짓과 악행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상궁은 모든 것이 탄로나자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러나 그녀의 발악은 오히려 그녀의 악행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 뿐이었다. 왕과 대신들, 그리고 궁궐의 모든 이들이 소영의 월광비색이 꿰뚫어 보여준 진실 앞에서 경악했고 오랫동안 궁궐을 지배했던 거짓의 그림자가 단숨에 그 모든 추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아닌입니다. 요물의 사술이다. 저 계집이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전하, 부디 소인을 믿어주십시오. 닥치시오, 윤상궁. 그대의 간악한 탐욕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구나.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이상 거짓은 통하지 않을 것이오. 당장 저 요악한 윤상궁을 끌어내라. 왕실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영모를 획책했으며 무고한 백성의 삶을 짓밟은 죄 주상에게 고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다. 내 계집, 내년의 월광비색이 내 운명을 가로막았으니 두고 보아라. 내가 왕후가 된들 그 피비린내 나는 궁궐에서 너의 운명도 결코 평온치 못할 것이다. 마침내 윤상궁은 포졸들에게 끌려나갔다. 이로써 소영은 왕후의 자리를 향한 첫 번째 거대한 시험을 통과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미천한 여종이 아니었다.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꿰뚫어 지배하는 자가 된 것이다. 그녀의 월광비색은 이제 궁궐의 어둠을 밝히는 진정한 빛이 되었다. 월광의 거울이 보여준 진실 앞에서 윤상궁의 저주는 왕후의 빛이 떠오를 운명에 드리워진 또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탐욕과 권력에 눈먼 윤상궁은 모든 것을 잃고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가문의 몰락,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자들에 대한 복수는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손으로 그 모든 거짓과 악을 단죄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단순한 승리감 이상의 복잡한 감정, 즉 비극의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에게 씌워진 죄와 누명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내 아비의 억울한 죽음도, 이 나라 왕실의 추악한 이면도 내가 미처 몰랐으니 이제 너는 이 나라의 왕후가 되어 잃어버린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왕의 어명과 대신들의 주청이 이어지고 소영은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마주했습니다. 현령대감은 소영의 운명을 처음부터 꿰뚫어 보았고 이제 그 운명이 실현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승리가 단순한 왕후의 탄생이 아니라 더욱 크고 새로운 정의를 세울 첫걸음임을 알았습니다. 소영은 비극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왕후의 자리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왕실과 백성의 아픔을 치유하는 새로운 빛이 될 것이었습니다. 비극의 피 위에 피어난 왕후의 탄생이었다. 화려한 대관식의 장엄함 속에서 소영은 비로소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 백성들의 환호성 속에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만이 아닌 피 묻은 왕실의 역사를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다. 왕관의 무게는 그녀가 겪어온 모든 고난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다. 왕후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녀의 월광비색은 더욱 선명하고 강렬하게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징표가 아닌 왕실의 모든 어둠을 꿰뚫어 밝힐 진정한 빛이 되었다. 소영은 왕후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상궁의 파멸이 끝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윤상궁의 악행 뒤에는 뿌리 깊은 궁중의 병폐와 수많은 억울한 희생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소영은 현령대감과 이연도령의 도움을 받아 윤상궁이 남긴 모든 비리 문서와 기록들을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문서의 행간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차리며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윤상궁의 죄는 단지 그녀 한 사람의 탐욕만이 아니었사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와 무고한 백성을 희생시킨 비리가 있었사옵니다.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내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은 석방하고 빼앗긴 재산을 돌려줄 것입니다. 또한 저의 부모님께 씌워진 영모의 누명 또한 공식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왕후가 된 소영은 진정한 왕후의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윤상궁의 악행을 통해 왕실의 어두운 면모를 알았으며 그 모든 비리와 부조리를 바로잡아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에게 씌워진 영모의 누명은 공식적으로 철회되었고 그들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이름이 밝혀지고 잃었던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소영은 과거의 비극을 넘어서 진정한 정의와 치유의 시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왕후가 아닌 왕실의 아픔을 꿰뚫어 치유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작은 나뭇잎과 같습니다.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벌레에도 병들어 죽습니다. 백성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 헤아리는 것이 참된 왕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아픔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왕후 마마의 지혜와 덕이 이 나라 백성에게 크나큰 빛이 되고 있사옵니다. 백성의 고통을 꿰뚫어보는 마마의 해안을 이연히 따라갈 길이옵니다. 소영은 자신의 부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녀는 현령대감의 가르침과 오랜 세월 묻혀있던 과거의 상처와 왕실에 숨겨진 비밀까지도 밝혀냈습니다. 백성들 또한 진실을 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반려자이자 조력자였습니다. 둘은 왕실의 권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꿰뚫어보며 함께 숨쉬었습니다. 현령대감이 자신의 할 일을 다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백발은 더욱 희어졌고 깊어진 주름은 그의 지혜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소영이 어릴 적 처음 월광비색이 발현했던 바로 그 왕실 창고 앞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달빛이 드리워진 창고 벽에 꿰뚫어보는 부적을 비추자 그의 눈에는 소영의 몸에서 시작된 월광비색의 빛이 이미 궁궐 전체를, 아니 이 나라 조선의 모든 땅을 비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천년의 향이 궁궐을 감싸는구나. 월광비색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잠시 숨죽였을 뿐 내가 겪은 모든 고난과 내가 밝혀낸 진실이 그 빛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었으니. 현령대감은 자신의 할 일을 다한 듯 그렇게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영은 그의 부재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함께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안도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월광비색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으며 왕후의 운명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 진정한 빛이자 조선을 이끄는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왕후 소영의 삶은 궁중비색, 관상의 비극이라는 전설로 남아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흙먼지 날리던 미천한 여종에서 월광비색이라는 운명을 보고 모든 배신과 악행을 단죄했으며 백성의 아픔을 꿰뚫어 치유하는 진정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통찰력과 지혜는 대대로 이어져 조선을 이끄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 불꽃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